더불어민주당 경선 레이스, 지지율 1위를 향한 견제고는 더 빠르고 더 강해졌습니다. 어제 저희 JTBC에서 열린 2차 토론회도 그랬습니다. 여배우 스캔들, 기본소득, 하천 계곡 정비 사업, 이재명 지사를 향해서 진실을 말하라며 질문이 날아들었습니다. 어떤 거 말씀하시나요? 그러니까 그 소위 말하는 스캔들에 대해서 이제 그 얘기는 이제 그만합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럼 제가 혹시 바지 한 번 더 내릴까요? 그거하고는 다른.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이재명 지사의 답변은 화제와 논란이 됐고 오늘은 앞으로 그런 질문 하지 마시라고 선을 긋기도 했습니다. 이 지사의 업적으로 평가받는 경기도 하천 계곡 정비 사업은 원조 논란에 휘말리기도 했는데요. 2년 전에 계곡에 불법으로 설치된 평상과 천막 등을 정리한 이 사업이 남양주시의 성과 가로채기가 아니냐며 김두관 의원이 질문을 한 거죠. 제가 원래 시장을 할 때부터 이제 계곡 정비나 불법 시설 철거는 철저하게 하자는 입장이었는데 실제로 기초단체장 입장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제가 고도지사 취임하고 8월에 이제 연인산을 갔다가 그때부터 기획을 해서 저희는 해야 되겠다 마음 먹고 있는데 남양주가 먼저 그걸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역시나 기본소득 얘기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이 지사의 입장이 처음과 달라졌다며 박용진 의원이 집중 질문에 나서면서 두 사람 분위기 냉랭해 보였는데요. 이 지사를 향한 공세 수위가 너무 높은 거 아니냐라는 지적에 박용진 의원은 잽 정도다라고 했습니다. 그 당시 문재인 후보한테 이재명 후보는 거의 UFC 수준으로 공격을 했잖아요. 저는 지금 잽 정도 하는 거예요. 참고로 지난 대선을 앞두고는 고구마와 사이다 논쟁이 벌어지기도 했었죠. 토론회가 거듭될수록 높아지는 공세 수위, 지난 대선에서 사이다로 존재감을 드러냈던 이재명 지사가 지금의 난관도 시원하게 헤쳐나갈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주제는 이재명의 살벌한 스파링으로 잡았습니다. 이제 민주당 예비 경선 후보들 간의 토론회가 주말 사이에 어제까지 해서 2번 있었습니다. 한 번은 저희 JTBC가 어제 주관을 했고요. 그래서 썰전이 대신 쉬었는데 정말 진짜 썰전이 어제 벌어지고 있더라고요. 제가 계속 봤는데 일단 뭐 강훈식 의원이 민주당의 대선 경선 기획단장을 맡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무래도 다 준비를 할 때 요즘 좀 많이 힘드신 것 같아요. 아니 뭐 그거보다도 요즘에 제가 들은 말은 역대 이렇게 기억나는 경선기획단장은 처음 봤다. 네, 저희는 뭐 좋게 생각하고요. 예. 실제로 이제 저희가 경선이 시작되고 또 처음부터 여러 가지 이슈들이 좀 쟁점화되고 토론이 되면서 민주당이 시야에 들어왔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실은 이제 뭐 좀 시야에서 안 보이다가 시야에서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이고 또 사실은 또 우리 민주당 지지 유튜버들이 동시 접촉자 수가 요즘에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좀 TV 토론도 쌓여가고 있고 토론도 봤더니 처음 했던 KBS TV 토론은 4.9%까지 나왔었어요. 그래서 그 토론 뭐 또 어제도 또 JTBC하고 MBN에서 했던 토론도 굉장히 잘 나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이 좀 잘 잡아가고 있는 것 같고요. 생각보다는 좀 뭐라고 할까 흥행의 판이 좀 흔들리는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다. 사실 그 국민 면접관 네. 김경률 회계사 논란부터 해서 후보들이 민감하게 너무 반응을 해서 네. 강훈식 기획단장님한테도 막 뭐라고 하니까 제가 보기가 안쓰럽더라고요. 저는 이제 심판인데 세계적 스트라이커들이 막 뭐라고 하니까 말하기는 어렵더라고요. 제가. 심판이 아마 이렇게 선수처럼 비난받은 거 거의 처음이죠. 뭐 잘못한 것도 사실 제가 볼 때는 없는데 근데 뭐 한쪽에 보면 잘못한 게 없는 것 같고 한쪽에 보면 많이 잘못해 보이기도 하고 그런 느낌이 조금 보더라도 좀 나더라고요. 또. 요일 조합인데 이렇게 또 힘내라고 또 좀 그래서 해주세요. 마지막 한마디 더 하면 그래도 힘을 잘 내십시오. 제가 봐서는 그러나 제 3자 입장에서 보면 강훈식 의원님이 가지고 있는 그 스탠스는 저는 맞다고 봅니다. 또 제가 검사 출신이라서가 아니라 그 어떤 원칙이 있으면 원칙을 계속 견지해 줘야지 그래야지 룰이 어떤 뭐 불만이 있더라도 룰이 자연스럽게 안착이 되는 거지. 뭐 다수가 원한다는 이유만으로 계속 룰이 바뀌기 시작하면 그냥 나중에 되면 어느 쪽도 승복을 못하는 상황이니까. 뭐 룰에 대해서 뭐라고 하신 건 아니고 이제 제가 이렇게 이제 소위 쓴소리를 듣는 대통령 경선 과정을 만들자고 했던 취지는 사실은 이게 대통령 선거라는 게 후보와 후보의 대결이 아니거든요.
막상 후보와 후보의 대결로 보이지만 사실은 지지자와 지지자들의 대결입니다. 오늘 저녁에도 어디선가 어떤 지지자와 어떤 지지자가 내 말이 맞다라고 저녁 식사하면서 싸우고 있을 겁니다. 아마 토론도 하고 있을 거고요. 그래서 막상 겉으로 볼 때는 후보 간의 싸움이다라고 보일 수 있지만 지지자와 지지자의 싸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쓴소리를 좀 듣고 그 쓴소리에 대한 대안과 논리들을 그 지지자들에게 전달해주면 오늘 전 식사들에서 우리 지지자들이 다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쓴소리를 듣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고요. 두 번째는 정치 본령으로도 쓴소리 듣는 게 정치인들의 역할입니다. 그렇죠. 사실 국민들은 정치인 욕하면 스트레스 많이 푸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스트레스 푸는데도 큰 도움이 좀 될 거라고 보고요. 저도 참 그 처음에 그 면접 취직을 보면서 전 개인적으로 전 사실 긴장했습니다. 특히 이제 김경률 회계사가 갖고 있는 굉장히 그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서 만약 김경률 회계사가 면접관으로 들어와서 막 토론이 제대로만 된다면 민주당이 변했다 하는 그 이미지를 줄 수 있어서 굉장히 긴장을 했는데 그 부분은 뭐 관전자로서 보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긴 합니다만 뭐 그래도 뭐 지금 자평을 그렇게 또 잘 끌고 오신다는 자평 그 부분도 일정 부분 또 저도 어느 정도 공감을 합니다. 네, 이제 저는 그래서 아까 말씀하다 중간에 잘렸는데 일단 이런 쓴소리를 계속 듣는 정치의 역할 그리고 또 대통령 후보 선출 과정이 그런 쓴소리를 듣는 과정으로 좀 잘 쌓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요. 뭐 어떤 누가 되고 안 되고가 이 문제의 본질이 아니라 저희 경선이 갖고 있는 역동성은 국민들로부터 그런 쓴소리를 듣는 데부터 시작하겠다라는 컨셉 자체가 유지되도록 아마 노력을 하려고. 저도 정치부를 오래 출입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 저는 이제 국회 반장할 때 민주당 의원분들하고도 많이 얘기를 하고 또 국민의힘 의원들하고도 많이 얘기를 하는데 양쪽 생각이 너무 달라요. 왜 그러냐 봤더니 자기들끼리만 얘기하니까 서로 생각이 갇혀 있다는 생각도 좀 들어요. 그래서 쓴소리를 자꾸 들어야 폭도 넓어지고 그런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얘기만 계속할 수 없으니까 일단 강훈식 의원님 힘내라고 경선 기획단장이시니까 저희가 새로 만든 효과 와 이펙트 영어구나 와 효과를 하나 넣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보시죠. 하나 넣어주세요. 힘내세요. 화이팅 한번 해주세요. 이상범 의원님도 때가 제가 봐서 와를 넣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글쎄 그게 언제가 될지 모르겠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얘기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2차 토론이 있었기 때문에 요 얘기부터 잠깐 해보면 한 줄 평을 잠깐 들어볼까요? 아무래도 제가 먼저 하는 게 맞겠죠. 제가 한 줄 평을 한다면 이제 바지만 남은 이재명의 원맨쇼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셉네요. 셉니까? 네. 근데 사실은 그 토론회인데 정책 토론보다는 이재명 후보의 정책에 대한 추미애 후보를 제외한 나머지 후보들의 공격하는 것이 이제 계속 일방적으로 진행이 됐고요. 또 그 와중에 이제 이재명 후보께서 아마 좀 집중 공격이 되니까 불편하셨긴 하셨을 겁니다. 그러나 특히 정세균 후보의 질문에 어찌 보면 굉장히 신경질적이었고 어쩌면 너무 강한 그 대응을 하시다 보니까 사실 나머지 토론 내용이 다 묻혀지고 그러니까 바지 내릴까요? 그 하나만 딱 남다 보니까 2차 토론회의 모습이 어찌 보면 좀 생산적이고 정책적이기보다는 그 굉장히 우리가 말하는 조금 막장 드라마의 느낌도 좀 나는 듯한 그런 것도 있었고요. 강훈식 의원님도 한 줄 평을 해주신다면요. 이제 뭐 바지만 남았다 하니까 이제 사실은 지난주에 윤석열 후보의 부인이 본인이 이제 줄리가 아니다 이러면서 줄리만 남았거든요. 이제 그런 것과 되게 비슷한 형국으로 말씀을 하시는데요. 저는 토론 자체가 조금 이제 조금 애티튜드를 보는 거거든요. 사실은 토론의 내용도 내용이지만 애티튜드를 보는 면에서는 사실은 양쪽 다 아쉬운 점이 좀 있었습니다. 조금 더 나은 설명과 나은 질문과 나은 답변을 할 수 있지 않았냐 이런 부분에서 저는 아쉽다는 생각은 듭니다. 공격과 방어에서 둘 다 아쉬웠다는 말씀이시죠? 제가 경선기획단장이라서 어느 쪽이 치우쳐서 말씀하기는 어렵다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이제 판이 흔들리고 있다. 이제 민주당 접수자가 는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어제 이제 저희 국민의힘 그 대변인 토론 배틀이 있었는데 그쪽에서 보면 사실은 저희가 한 5.7% 정도 이제 그 전국 시청률이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대선 후보의 토론인데 그 방송을 합해서 한 3.3% 정도 지지율이 나와서
물론 이제 자체적으로는 그 지지율도 괜찮은 편이라 평가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 점은 조금 저희가 보기에는 아쉽다. 저는 생각이 많이 다릅니다. 생각이 듭니다. 저희한테 아쉬워하실 건 없고요. 저는 생각이 아주 다릅니다. 정치인은 미스트롯 뽑고 연예인 뽑는 게 아닙니다. 정치인은 비전과 미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3.3%에서 어떤 컨텐츠를 이야기했나가 되게 중요하죠. 오늘 이야기했던 모든 국민들의 컨텐츠는 대선 주자들의 컨텐츠였지 국민의 대변인 배틀에 나왔던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많이 봤다라는 것, 그건 그럴 수 있죠. 그건 미스트롯하고 비슷합니다. 유행가나 노래 부르는 것과. 그래서 저는 정치의 본령에 대한 소명의식을 우리가 가지고 이야기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면에서 제가 그 점을 좀 약간 반론을 해드리면 예. 토론 배틀이 갖고 있는 일종의 흥행성 부분, 그분 지적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만 중요한 거는 제가 말씀드렸죠. 이게 바지만 남았거든요. 말씀하신 듯이 대선 후보 주자의 모습 그거보다는 바지만 남아있는 상국이 되놓으니까 사실은 그 주장이 과연 설득력이 있냐 그 부분은 조금 제가 바지만 보신 건 아니고요. 바지만 보신 것 같은데요. 아니, 또 하나 봤어요. 지금 계속 바지를 강조하시는데 아까 시청률 얘기는 저도 관계자니까 잠깐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채널별로 특성들이 다 있잖아요. 그 시청자들의 타깃층이 좀 다르고 뭐 타깃층이라기보다도 많이 보시는 분들이 좀 다르고 시간대가 약간 그쪽 채널이 나는 국대다를 방영했던 채널이 좀 유리한 시간대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다 좋은데 제가 거기 이제 제가 이거 우리 채널 관련된 거니까 2049라고 해서 주로 이제 그걸 중점적으로 본 시청률이 있거든요. 그건 저희가 더 훨씬 높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그러면 살짝 인정을 하면서 예.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국민들이 지금 정치권에게 바라는 시각은 그러니까 기존과 다른 변화의 모습을 좀 원하는 거거든요. 토론 배틀이라는 것도 사실은 그 대변인을 뽑는 거고 6개월 대변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토론 배틀이 갖고 있는 이미지는 공정한 경쟁이라는 그 이미지를 가지고 진행이 되니까 국민들의 관심이 높은 거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여기서는 지금 현재 뭐 저희 당에서도 앞으로 그런 비판을 분명히 받을 부분이 있을 텐데 대선 후보의 토론을 하면 저는 마찬가지로 그 민주당에서도 어떤 그 포맷의 변화 아까 얘기했지만 김경률 회계사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그러니까 아시고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뭐 제가 걱정까지 하겠습니까만 제가 드리는 말씀도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이벤트로 정치를 하는 것이 내용의 문제가 더 중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저는 새로운 대변인이 어떤 내용을 말했느냐 그리고 새로운 당대표가 어떤 컨텐츠를 새롭게 하느냐가 국민의힘의 숙제지 우리가 미스트롯 방식이다. 새로운 방식으로 우리가 많은 사람이 본다라는 건 문제의 본질이 아니다. 국민들이 원하는 건 정치를 새롭게 하라는 거지 더 이벤트를 새롭게 하라는 건 아니라는 게 저의 생각이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이제 저는 오히려 많은 대변인들이 그렇게 많은 토론을 했는데 국민의힘에 어떤 새로운 정책이 바뀌었는지에 좀 대답해봐야 된다. 근데 정책이 바뀐 게 없으면 그냥 우리는 큰 빅쇼를 한번 한 것이거든요. 대변인들 말씀을 들어보시죠. 뭐 그런 것들을 미리 그렇게 평가하면 곤란하지 그거는. 그런 것들을 말을 좀 한번 듣고 말씀하셔요. 그런 것들을 좀 확인하는 과정이 이후에가 더 중요할 거라고 봅니다. 요거를 하나 여쭤볼게요. 네. 요거는 이제 강훈식원이 대선 경선 기획단장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후보들 간의 중립적인 위치를 가져야 되기 때문에 말씀하시기가 곤란할 것 같고 제가 이 부분은 유상범 의원님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어제 이제 말씀하신 그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여배우 스캔들에 관해서 질문이 나왔었고 여기에 이제 이재명 지사가 대답을 했었는데 이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2018년인가요? 이때 이제 검찰이 객관적인 정황의 증거가 하나도 없다. 거의 없다라는 표현을 이제 불기소했던 건데 이런 것도 검증의 대상으로 봐야 됩니까? 아니면 후보들 간에 또는 뭐 야권에서도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뭐 어떻게 보면 음해라고 봐야 될까? 아니면 검증이라고 봐야 될까요? 이미 한번 수사에서는 증거가 없다고 나오긴 했습니다. 이제 검증이냐 음해 지금 마타도냐 이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팩트를 근거로 해서 하는 것이냐 아니냐 이제 이걸로 판단을 해야 되는 건데요. 김부선 죄송합니다. 특정 인을 검증하면 안 되는데 이제 여배우의 문제는 사실은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김영환 후보가 고발을 해서 이제 그게 무혐의 났지만 중요한 거는 증거가 없지만 지금 와서 김부선 후보가 이제 여러 가지 팩트를 얘기를 합니다. 어떤 뭐 같이 있는데 전화가 왔다 또는 뭐 또 그 여러 가지로 그 뭐 한 푼도 안 줬다 이런 식으로 이제 굉장히 좀 불편한 얘기를 계속 반복을 하는데 그렇다면 이거는 당사자가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주장을 하는 거니까 이거는 일종의 검증으로 봐야죠. 음해라는 것은
객관적 팩트가 전혀 없는 사실이나 또는 아주 일부분에 불과한 것을 가지고 사실은 과장하거나 허위로 꾸며서 만든 걸 음해라 그러는데 이건 팩트로 보는 게 일단은 맞다고 보고 이 문제는 계속 뭐 이슈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검찰이 무혐의로 불기소한 것을 이게 계속 그냥 이게 검증이라고 생각하고 계속 그러니까 저는 신뢰할 수 있습니까? 검찰의 결과를? 제가 그게 더 궁금한데요. 만약에 신뢰할 수 있다면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여러 가지 상황과 관련한 상대방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했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그럼 사실 이거를 방금 우리 유 의원님이 말씀하신 근거에 따르면 검찰의 표현은 객관적 증거가 거의 없다. 이렇게 표현했단 말이죠. 그럼 이거는 음해죠. 방금 말씀하신 기준과 똑같이 많다고 본다면. 그러니까 저는 이런 부분은 오히려 검찰 출신이시니까 더 객관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맞다고 보고요. 성남지청에서 한 워딩은 제가 그대로 드린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후에 이런 토론들은 많이 하겠습니다만 또 지난주에 우리 윤석열 후보의 엑스파일에 대해서 이야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 출마하는 날 그런 이야기 별로 야박하게 하고 싶지 않다고 말씀을 안 드린 기억이 나는데요. 이런 것들은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유 의원님이 말씀하신 답변이 이미 성남지청에서 한 거다. 네, 그러니까 말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이건 논점이 좀 다릅니다. 법적인 측면에서 만약 그렇게 한다면 법적인 문제를 가지고 이걸 또 다시 반복을 해서 한다면 이거는 이제 당연히 음해죠. 왜냐하면 객관적으로 검증이 된 부분이고 법적으로 판단된 부분이고. 그러나 지금 김부선 씨가 자꾸 이름이 반복하네. 여배우께서 말씀하신 이 부분은 사실은 법적인 어떤 부분이 아니라 도덕적인 측면을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도덕적인 문제는 계속 제기해도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 부분은 그렇게 제기가 되니까 제기가 된다면 그럼 제기되는 문제에 대해서 같이 경쟁하는 후보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답을 달라고 하는 것이 그럼 그게 음해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게 되게 우리가 이후에 대통령 선거 과정까지 가는데 되게 중요할 거로 봅니다. 이를테면 윤석열 후보의 장모가 22억 9천만 원으로 구속됐다. 이건 법적인 책임을 이미 물은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의미가 전혀 아니라는 거 아닙니까? 객관적인 건 지금도 이슈 제기하고 제 있죠. 말씀 좀 들어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기하는 것은 건강한 이야기인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근데 저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사안과 관련한 그 배우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가 없다라는 검찰의 이야기를 전 존중하는 것이 맞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니 제가 말씀드린 뭐 이렇게 당연히 그거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짧게 부탁드릴게요. 예. 아니 제가 말씀드린 건 객관적 팩트에 대해서 검찰이 판단하는 건 검찰이 판단하는 건 존중을 해야죠. 그러나 당사자가 그렇게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이 음해다라고 하려면은 음해라는 명확히 좀 다른 증거가 나왔어야 되는데 이건 아니다라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는 걸로 돼 있으니 정 후보나 다른 후보들이 그걸 가지고 음해를 하는 것이라고 얘기한다면 그건 좀 곤란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일단 뭐 제가 이 질문을 드린 거는 예를 들어서 윤석열 전 총장도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입에 담기 힘든 근거가 없는 일부 커뮤니티에서 주장하는 것들 있잖아요. 여기도 이제 검찰의 어떤 판단은 증거가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계속 얘기는 되고 이번 대선이 좀 묘한 게 두 유력 주자의 약간 어떻게 보면 근거가 일단 없는 물론 이제 여배우 같은 경우는 여배우의 주장이 있습니다. 계속된 주장이 있긴 하지만 일단 거기에는 근거는 현재는 없으니까요. 근데 이제 관심은 다들 많은데 이런 것들을 어디까지 얘기해야 되는지 저도 약간 이 이 부분이 대목인데. 사실 고민이 돼서 뭐 제가 큰 고민 가질 필요는 없는데 다들 궁금해. 아니 이제 우리가 이 어떻게 토론을 판단해야 될지. 맞습니다. 이 토론을 되게 오래 가져갈 건데 저는 그래 사실 아까 그 말씀을 계속 강조해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원의 재판 결과가 있다라면 우리가 그걸 검증의 자료로 쓰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검찰에서 무혐의 난데 검사 출신이시잖아요. 네, 그래요. 무혐의 난 것에 대해서 또 윤석열 총장보다 마찬가지로 봅니다. 많은 문제 제기가 있었지만 재판에 대해서 결과가 난 것을 토론하고 주장하는 건 전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만 저는 실제로도 그렇게 봅니다. 지금 특히 본인이 검찰 시절에 안 나왔던 내용들이 이제 검사가 끝나고 나서 나오고 재판도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것들은 더 신중하게 봐야 되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런 객관적인 지표를 서로 간에 갖는 것이 합리적 토론을 이끌을 수 있다. 예.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아까 그 말씀 드린 일단 뭐 근거 없는 얘기를 계속하는 거는 이번 대선 국면이 오히려 뭐 진흙탕으로 흐를 그렇죠. 수도 서로 있다라는 다 그렇게 말씀이시죠. 하면 주장만 하다 끝날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일단 뭐 다른 얘기를 하나 해볼게요. 그러면
태도의 문제인데요. 앞서 이제 처음 태도를 말씀하셨는데 어제 민주당 후보들의 토론에서 여권의 어쨌든 여론조사에 가장 앞서 있는 이재명 지사의 답변 태론이 논란이 됐습니다. 박용진 의원이 좀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요.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그 성실하게 답변하면 되지. 그걸 그렇게 이제 조금 제가 당황스러울 정도의 태도를 보이는 것은 네. 저로서는 좀 의외였습니다. 위트가 아닌 바지 발언으로 이야기가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위트 아닌 바지 이렇게 돼버리니까 세상 민망한 일이 돼버렸고 본선에서 있었으면 이게 폭망각이에요. 완전히 망하는 거예요. 지금 그럼 어떡하겠어요? 앞으로는 좀 그런 질문 하지 말고 꼭 뭐 저한테 들어야 되겠어요. 인터넷 뒤지면 다 나옵니다. 인터넷 열심히 찾아보세요. 네. 예. 인터넷 찾아보세요. 일단 뭐 저도 인터넷을 찾았더니 당시에 그 검찰의 판단 이런 것도 다 나왔고요. 나오긴 했습니다. 일단 근데 태도가 앞서 이제 정세균 전 총리, 박용진 의원 등이 문제 삼은 거는 태도인데 예. 유상범 의원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워낙 집중 공격을 당하시니까 어느 일면 이해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또 말씀대로 본인이 과거에 이제 여러 가지 이슈가 됐다가 해명이 됐다고 판단하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그 이슈를 가지고 질문하니까 충분히 그러실 수는 있다고 생각은 드는데 문제는 우리 저희 강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결국은 그 거기서의 자세 이런 것이 국민들에게 보여지는데 이제 그 답변 태도를 보면 어찌 보면 다소 오만하다 또는 굉장히 좀 신경질적이다 이렇게 이제 비춰질 소지가 충분히 있어서 아마 이런 답변 태도는 본인에게는 그 질문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의도는 가지고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이너스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아빠 그 이재명 후보도 아마 그 부분은 조금 고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반복될 겁니다. 이런 질문이 현재 뭐 정리가 안 된다면 반복이 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 잠깐 저희가 유튜브에 올라온 시청자들의 댓글을 잠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P로 시작하는 분께서 아마 PARK일 것 같은데요. 대통령 뽑는 것을 인기가수 뽑는 것처럼 하니까 문제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레 땡땡님께서는 어제 토론이 좀 한심한 수준이었다. 뭐 새로운 게 없었다라는 얘기도 있었고 다른 분은 민주당 예비 경선 토론회를 보는 내내 집단 린치 같은 느낌이 들어서 좀 불편했다. 뭐 이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제가 설명한 내용 그대로 다 나왔네요. 아 그런가요? 예. 저기 P는 뭐 국민의힘 얘기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다른 얘기를 잠깐 해본데 앞서 이제 저희가 계속 이재명 지사가 어쨌든 계속 관심을 받았으니까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재명 지사도 많이 불편할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마녀 사냥을 당하는 것 같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그 얘기를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당신 마녀지?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닌데요? 그랬더니 마녀 아닌 거 증명해봐. 그래서 어떻게 증명합니까? 그래서 이 마녀 사냥 같은 느낌이 조금 들기도 했는데 뭐 그것도 경쟁의 한 부분으로 제가 다 수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그러려고 토론하는 거겠죠. 예, 일단 뭐 이재명 지사의 지지율이 일단 뭐 다른 후보에 비해서는 격차가 현재 높은 편이기 때문에 집단적으로 좀 견제를 받는 듯한 느낌도 있습니다. 향후에 예를 들어서 뭐 이건 후보들 간의 문제가 아니고요. 이런 것들이 나중에 좀 너무 치열하게 붙다 보면 갈등으로 남거나 뭐 쉽게 말하면 앙금이 되거나 네. 그럴 가능성들은 어떻게 보세요? 그럴 가능성 없지 않죠. 사실은 그래서 우리 당이 근데 9월 달까지 선거를 끝내게 되면서 예. 저희가 그런 것들을 봉합할 시간을 벌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게 뒤에 11월, 12월에 이제 국민의힘이 예정돼 예. 있는데 저희도 그 우리 안에서도 그때 하자라는 의견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한 2, 3개월 미루는 장점은 있지만 봉합되지 않은 채 대통령 선거를 치를 수 있는 단점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저게 물론 저런 것들에 대한 걱정이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만 오히려 봉합할 수 있는 시간이 한 3개월, 6개월까지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장점도 또 있기 때문에 결국은 또 두 번째는 민주당의 약간 전통 같은 개념으로 보면 예. 저렇게 핫하게 붙고 쿨하게 합치는 그런 전통도 있으니까요. 저는 결국은 원팀으로 단일 팀으로 저는 치를 수 있는 시간도 있고 또 소위 말하는 분위기도 있기 때문에 저는 뭐 그렇게 걱정은 안 합니다. 실제 내부에서도 그런가요? 지금 뭐 이렇게 겉으로는 막 세게 붙는 것 같지만
내부에서는 뭐 의원님들끼리 3, 4, 5 얘기도 할 거 아닙니까? 아니면 세게 붙는 겁니다. 세게 붙는 건데 네. 세게 붙는 건데 저게 끝나고 나면 9월 달이 되면 한 6개월 정도 남는 거잖아요. 180일 전에 끝나니까. 근데 6개월 동안 이 간극을 유지하기는 어렵습니다. 보통은 이제 한 3, 4개월 지나면 3, 4개월 정도 지나야 이게 마무리가 되거든요. 근데 오히려 3, 4개월 지점에 대통령 선거가 있으면 자기 몸값들이 다 있으시거든요. 예. 그때는 오히려 더 벌어질 가능성이 있죠. 저희가 이제 사실 그 부분을 송영길 대표가 관훈 토론회에서 얘기를 좀 했는데 계속 민주당 얘기만 할 수는 없으니까 일단 윤석열 전 총장 얘기를 좀 하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